10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용호입니다. 역사에서 건진 회계 제8편 ERP와 숫자 경영의 완성. 그 중에서요 제1화 1969년 무슨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황금기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요. 1945년 전쟁 끝나고서부터 오일 쇼크가 오기 전까지를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서구 경제사의 전례 없는 고성장, 저실업, 고수익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시기의 특징이 뭐냐? 미국이 세계 경제 패권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제조업이 초호황을 이뤘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이죠. 자동차, 가정, 철강, 화학. 그리고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확대돼서 내수 시장이 안정화됐었습니다. 이 사진이 미국의 가장 화려했던 시대, 즉 자본주의 황금기를 보여줍니다. 이런 댄스 파티를 했나 봅니다. 이 당시 미국의 기업 산업의 생태를 경영자 자본주의란 말로 표현합니다. 전문 경영자가 의사결정과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소유는 소액 투자자들이 하고 있지만 통제는 누가 하냐? 경영자가 한다. 그 후에 나타날 실리콘밸리의 창업자 자본주의랑 대비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영자 자본주의가 과도해지면서 골마갑니다. 과도한 관료주의가 됩니다. 기술보다는 내부 관리, 예산, 또 직업적 관리자로 이제 변질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회피하다 보니까 오일 쇼크 같은데 또 환율 변동에 대응을 못하고요. 주주는 안중에 없습니다. 주주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1980년대 이제 드디어 적대적 M&A의 LBO는 나중에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자본주의는 쇠퇴됩니다. 미국 경영자를 이때 뭐라고 불렀느냐? Fat cat on the sofa 이렇게 불렀습니다. 소파 위에 있는 뚱뚱한 고양이. 미국의 대기업 경영자들은 우리가 이미 최고다라는 자만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황금기는 덧없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 세 가지입니다. 제조업의 경제는 약화, 베트남전의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거, 그리고 미소 군비 경제. 일본 제품이 들어와서 이제 결국은 패전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미소 군비 전쟁으로 냉전이 점점 격화됩니다. 1973년에 오는 오일 쇼크라는 것이 이제 황금기를 끝내버리면서 길고 긴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갑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거. 이게 바로 유명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한 10년간 스태그플레이션이 됩니다. 그래도 새로운 싹은 움트기 시작합니다. 1969년 싹이 트는데요. 이때 첫 번째 싹은 위대한 1969, 두 번째 싹은 비장한 1969, 세 번째 싹은 열광의 1969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위대한 1969년 뭐를 얘기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누굽니까?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달에 착륙하는 겁니다.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킨 겁니다. 과학기술의 쾌거이면서 동시에 미소 공정에서 우위를 입증하는 겁니다. 즉, 이 냉전의 또 일환이에요. 왜? 1957년에요. 먼저 소련이 인공위성을 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61년에는 드디어 사람을 태운 비행이 우주에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 격화되니까 1969년에 미국이 최초로 인간을 달에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 경제 체제의 우위를 입증하고 미국 국민들 어떻게 돼요? 막 들뜨는 겁니다. 자본주의 황금기에다 어마어마한 희망을 갖고 1970년대를 맞이합니다. 달에 보내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1961년에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달에 사람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2년을 앞당겨서 69년에 완성합니다. 그 케네디 대통령이 만든 프로그램이 뭐냐면 아폴로 프로그램입니다. 나사가 수행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 250달러고 현재 가치는 2,500달러입니다. 한 350조 원을 하나의 과학기술 프로그램에 집어넣은 겁니다. 40만 명을 고용하고요. 참여기관이 2만 개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혁신이 폭발적으로 터집니다. 어떤 게 터지냐 볼까요? 이 당시에 직접회로 IC가 막 나올 때입니다.
반도체요. 그리고 컴퓨터가 막 나올 텐데 이걸 대량으로 사냥했고요. 로켓 추진 기술, 위성 통신 기술, 전자 제어 센서 기술, 그리고 우주복의 열 차폐 기술. 이게 민간으로 흘러가면서 반도체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오늘날 IT 혁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항공우주, 국방, 자동차, 전자산업으로 확산됩니다. 예, 두 번째, 비장한 1969. 뭐가 비장하냐? 바로 베트남의 국부인 이분 호지민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호지민 신화를 창조해냅니다. 물론 이제 베트콩 쪽에서 북베트남에서 이제 이런 걸 전개하죠. 그러면서 베트남전 패배의 전조 증상이 일어납니다. 호지민 신화란 게 뭐냐? 일생이 아주 애절합니다. 아주 가난한 농민이어서 불란서 식민지에서 뽑혀갖고 유학생으로 프랑스에 가갖고 거기서부터 유학하면서 혁명사상 습득하고 귀국한 다음에는 이제 베트민, 즉 북베트남이죠. 그래서 프랑스, 미국이랑 싸워서 독립을 하고 그래서 베트남 민족의 구세주 혁명의 지도자로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벌이니까 그 당시에 상징적 존재로서 이미지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공산당은 뭐나요? 호지민의 길이 우리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지민 사망으로 전쟁이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 반전 여론은 점점 커지고요. 드디어 1973년 몇 년 싸우나요? 한 10년 정도 싸우네요. 10년 싸우다가 이제 집니다. 75년에 사이공이 함락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열광의 1969. 이거 아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음악 애호가들은 당연히 아시고요. 바로 이겁니다. 우드스탁 페스티벌입니다. 어떤 거냐? 1969년 더운 여름날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을 우드스탁이라는 데서 반주류 음악 페스티벌 하는 건데 이때 청중들이 누구냐? 히피들입니다. 여기는 이분들이 히피들입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역사를 바꾼 사건입니다. 우드스탁 페스티벌인 게 뭐냐? 1969년 여름에 40만 명이 어마어마하죠. 4일간 호구, 진흙탕, 열악한 시설, 극대 혼잡 속에서 지금도 유명한 존 바이즈, 지미 핸드릭스, 더 후, CCR 등 반주류 음악인 한 10명 참가했습니다. 이분들의 음악을 평화롭고 화목한 상태에서 공연을 즐기면서 전 세계에 히피라는 것을 각인시킵니다. 히피의 정신세계를 알립니다. 바로 이게 우드스탁 페스티벌의 개회 장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대개가 인도 철학, 또 요가, 선 이런 거에 심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요가 선생을 불러다 놓고 개회식을 하는 겁니다. 여기 전부 다 보고 있고 남녀가 평화롭게 춤추고 있죠. 히피, 그들은 누구인가? 반문화운동에 참여한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미국의 주류 계층의 자식들입니다. 그 대신 주류 스타일의 생활을 거부한 겁니다. 대학을 휴학하고 중퇴하고 그리고 개방적인 사고, 비폭력주의, 베트남 전쟁 반대를 주장합니다. 이런 옷차림, 이런 모양을 하고 다녔습니다. 긴 머리, 판타롱, 꽃무늬 셔츠에 샌들을 신고 비드 목걸이. 히피의 가치관은 뭐냐? 자연주의, 공동체 생활, 성해방, 동양철에 관심 있고 소유, 경쟁, 직장 중심 문화에 반대합니다. 즉 배금주의에 물든 기성세대와 다른 자신만의 생활 스타일인데요. 자신들도 주류 출신인데 주류 계층의 가치관을 거부합니다. 이게 바로 히피의 상징, 평화 상징이죠. 지금 이렇게 단체 공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베트남 전쟁이 패배합니다. 1975년 미국 역사상 첫 번째 패배입니다.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요. 정치가 이제 무너집니다. 중산층 체제가 무너집니다. 이걸 뭐라 하냐? 1970년대 미국의 암울한 시대라고 합니다. Angry Decade.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1975년 일어난 베트남, 남베트남의 수도죠. 사이공에서 미국 대사관 옥상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좀 크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대사관 건물에서 헬리콥터 하나에 2만 원 사람이 못하죠. 그러니까 막 막아내는 겁니다. 못하게. 히피들의 설 자리는 일본의 산업 침공은 미국 경기에 나빠지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주류 사회는 몰락하고 근데 반주류면서 반전연 히피는 이제 존재 의미가 없어지죠. 완전 전쟁이 졌는데 뭘 전쟁 반대를 해요? 그 많은 히피들은 어디로 갔을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피들의 거점인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사라졌다. 화이트 칼라 주류 가정의 자식이지만 대학 중퇴 등으로 기성세대에 들어가기 힘들었다.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며 거울방에서 새로운 세계를 공부를 하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장하죠? 이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PC혁명과 인터넷 탄생은 그들을 다시 화이트 칼라 주류로 받아들이게 됐다.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좀 더 들여다볼까요? 다음 화는 8-2와 미국 러스트벨트의 시작입니다.